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자마자 폭탄을 맞았다는 더 글로리 파트 2 접속자 수가 엄청 낮다는데요. 복수만을 생각하며 18년을 버텨왔던 동훈이 파트 2에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합니다. 진정 파트 1부터 대사 하나하나 놓칠 게 없었던 더 글로리였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리스펙트.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요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들의 엔딩이 상당히 시덥지 않게 끝났던 터라 실망이 대단했었잖아요. 거기다 스멀 김은숙 작가님의 파리의 연인의 그 충격적인 엔딩까지 오버랩이 되면서 더 글로리 결말에 대한 걱정이 컸었는데요. 김은숙 작가님 인터뷰에서 이번 엔딩은 용두용미로 끝날 거라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동훈이 던진 돌멩이의 파장으로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퍼지더니 결국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폭망을 불러오는데 파트 1 때처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몰입으로 9회에서 16회를 한자리에서 순삭을 해버렸는데요. 다들 그러셨을 듯 합니다. 어쩌면 동훈의 아픔의 시작은 소희의 아픔을 외면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겠죠. 소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소희 엄마의 선택은 전학이었고 소희의 전학에 픽을 당한 건 동훈이, 그리고 동훈이 떠난 자리를 메운 건 경란. 연진의 폭력은 대상만 바뀔 뿐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된 소희와 연진 팀이었고 와씨 커플러 어떡하냐 박연진 쪽팔려. 하필이면 연진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던 소희는 또다시 연진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면서 혜정이에게 꼬드김을 당해 폐건물 옥상에서 연진과 대면하게 되었고 제발 그만해. 나 이제 너 안 무서워. 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돈이 무서웠던 거야. 생각해보면 너도 참 불쌍해.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해줄 거야.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 소희의 말에 자신의 라이터로 소희의 옷에 불을 붙이고 움직이면 내일은 학교로 찾아간다. 도와달라며 다가오던 소희를 밀어 옥상에서 떨어뜨렸는데요. 그때 함께 소희와 떨어진 게 연진의 이름표였고 그곳에서 자퇴서를 쓰고 있던 동훈은 연진의 벨소리에 얼음이 되어 그 자리를 뜨게 되고 어머나 어떡해? 신사장 아저씨 전화 갈 거야. 정신없던 연진이 라이터를 떨어뜨린 걸 깨닫지 못하죠. 당시에는 DNA 검사를 안 한 모양인데요. 조서에는 라이터를 사망자 본인이 사용한 걸로. 사건 후 그곳을 찾았던 동훈이 연진의 이름표를 발견하고선 경찰에 보내지만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영준에 의해 자살로 종결이 되어버렸죠. 소희의 추락을 본 사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재주는 연진의 알리바이가 되어주었고 연진의 이름표는 연진의 엄마에게로 넘어가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고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새롭게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수사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증거품 목록엔 명찰이 아예 없고요. 딸을 그냥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던 소희의 엄마는 시신 인도 및 장례 절차 진행을 결사 반대했었고 여정의 아버지의 배려로 시체 안치소가 아닌 냉동고에서 먼 훗날 사건의 재조사를 기대하며 보관 중이었는데 윤소희 임신 중이었네요. 소희가 임신 중이었다는 기록에 그래서 그 사건 기록 저 주세요 했죠. 소희의 사건 조서를 손에 넣게 되면서 소희 데려오겠다고요. 집으로 해보겠다고요. 소희 복수까지. 그 덕분에 저 안 죽은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순간 많았는데 소희가 저 자꾸 재우는 것 같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지고. 어쩌면 소희가 동훈의 곁에서 가디언처럼 지켜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소희의 임신이 그게 손명호일 거라 예상을 하면서 손명호를 움직이게 할 미끼가 필요했거든요. 손명호 씨가 어디로 움직이길 바랬는데요? 박연진이요. 제일 먼저 접근했던 명호였는데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싼 죄. 그게 재준이일 줄이야. 소희의 죽음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던 명호가 넌 나랑 탄 배에서 내렸구나. 아, 배가 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럼? 역시나 동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면서 너 그래 거기 왔었지? 윤소희 죽던 날. 너 걔 떨어진 거 보고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쨌지? 신고를 왜 해? 본드 불러갔는데. 사라에게도 까이고 윤소희 뒤진 날 말이다. 너 연진이랑 있었다고 알리바이 되졌더라? 재준에게도 까이고 너 윤소희 죽던 날 학원은 왜 찾아갔어? 혜정이에게도 까이고 아니지. 박연진이 떡밥만 물면 되잖아. 뒤가구린 연진이가 그걸 딱 물었는데 목돈 한번 뜯어내려다가 그만 박이 터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경란이 날린 결정타에 양아치다운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 네가 뭘 봤든 뭘 알고 있든 뭘 들었든 가만히만 있어줘. 손명호 죽인 범인은 박연진이어야만 해. 경란아. 연진의 발등에 난 상처가 바로 죽어가던 명호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영준의 패거리들은 그것까지 감안해 명호의 손톱 밑까지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증거를 인멸하는데요. 슬슬 연진이나 영애의 뒤치다거리에 신물이 나가던 영준이 시체를 소각하는 대신 자신의 퇴직금으로 킵을 하면서 욕망이 영준을 나락으로 끌어내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그 기회는 현관에 놓여있던 누군가의 예의 때문이고. 동훈의 집을 방문한 연진에게 도영이 때문에 스스로 자수할 기회를 주는데요. 그 벌 나한테 받잖아? 그럼 더 세게 받아, 박연진. 난 지옥 갔던 내 18년을 다 소급해서 받을 거거든. 그걸 곱게 받아먹을 연진은 아니었죠. 내가 네 년을 상대할 고데기를 다시 찾을 거니까 꺼져. 그렇게 고데기를 찾으려던 연진의 눈에 들어온 게 현남의 남편이었고, 문동은 집에 온갖 사진이 붙어 있어. 거기 붙은 얼굴은 내가 다 알겠는데 딱 이 얼굴만 모르겠더라고. 현남을 자신의 스파이로 쓰고자 하고 거기다 동훈의 엄마까지 찾아내고서는 동훈이 좀 학교에서 쫓겨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에 저희 엄마는 본 적 있으시죠?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머니. 동훈이를 예솔이 곁에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성공했네, 박연진. 날 상대할 새 고데기를 2개나 찾았어. 현남의 이중 스파이 역할은 이제 남은 4인방을 더욱더 들쑤셔 놓게 되고, 미희는 딸내미의 사주라며 동훈네 반 학부모들에게서 촌지를 뜯어내면서 학교에서 해임은 하게 되지만 그 지옥 같은 엄마라는 존재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엄마의 유일한 빗줄이니까. 자신의 삶에서 덜어낼 기회를 주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장례식장이네요. 폐업한 지 한 3년 됐대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발견할게요. 현남이 영준을 미행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명호의 시체 안치 장소. 그 안치실에 뭐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손명호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 장례식장. 여정의 재력으로 그 장례식장을 매입하면서 혜정이 연진을 여정의 병원으로 오게 만들면서 이미 경란이로 인해 명호의 죽음 후 연진의 발에 생긴 상처를 알고 있었던 동훈이 연진의 상처에서 그 일부를 떼어내 명호의 손톱 안에다 심으면서 손명호 씨가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명호의 시체를 떡하니 소희가 죽은 장소에 유기를 하는데요. 손명호 씨 메일함을 보니까 손명호 씨가 윤소희 씨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근데 그 정보를 준 사람이 문동훈 씨던데요. 명호의 사건과 소희의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서 대체 뭡니까? 당신들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형사님은 안 믿으셨지만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라이터를 형사에게 언급을 하고 딸깍 할 때 DNA 같은 게 남지 않나요? 손명호 손톱에서 나온 DNA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18년 전 그 윤소희 사건 현장에서 나온 라이터요. 거기서 나온 DNA랑 손명호 손톱 밑에서 나온 DNA가 일치해요. 복수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동안 사라진 명호의 대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진 4인방에 우정 같지 않은 우정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동훈과 여정이 사라의 마약 혐의를 터뜨리고 명호의 테이블릿을 입수한 혜정은 연진과 명호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뭔가 희망을 본 듯 기뻐하면서 슬슬 사라와 연진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고, 그 이간질에 넘어간 사라가 연진의 학폭 동영상을 유포하고 혜진이 던진 사라의 동영상 불똥이 자신에게 튀면서 사라가 혜정의 목에 연필을 꽂아박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대로 체포되는 사라에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게 된 혜정에 결국 또다시 연진과 재준만이 남게 됩니다. 요건 잠시 뒤로 돌리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죠. 그 외의 인물들이 말이죠. 현남의 남편 연진의 엄마 영애, 그리고 신영준. 우선 현남의 남편 석재. 현남이 흘린 정보에 연진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사실에 연진이 엄마 영애를 협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영애의 차에 치여 사고사로 위장된 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영애는 석재와 영준이 한패라고 오해를 하며 영준을 그 사고사의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 일로 영애는 딸까지 팔아가며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체포가 되고, 위기가 임박했음을 직감한 영준은 도피하려 했지만 지가 하대하던 부하들에게 되려 당하면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제 재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죠. 성대를 다친 혜정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재준에게 매달리는데 처음부터 혜정의 용도는 정해져 있었던 거였고 이제는 말도 못한다니 더욱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서 혜정에게 모욕감을 안기는데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 혜정 앞에 나타난 동은이 재준에게 복수할 기회를 혜정에게 주면서 재준에게 남은 건 나락의 길인데 그 나락의 길 한 귀퉁이에는 도영이 있었습니다. 다 예솔이를 지키기 위함이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당연히 연진이. 소희와 명호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된 연진은 자신과 손절을 선언한 엄마의 도영과의 이혼에 지인정 연진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나는 우리의 끝이 내가 세상에 있든 없든 너의 세상이 온통 나였으면 좋겠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뼈가 아리게 억울해하면서. 억울해. 안 들킬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은 해도 내가 해야지. 네가 왜? 뭔데? 뭐냐고. 명호를 자신이 죽인 게 아님을 모른 채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연진의 감옥 생활을 지옥으로 만드는 보너스까지 던져주는 동은이었습니다. 고작 형벌? 그러니 어떡해. 이 감옥이 너의 지옥이길. 평생 넌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지옥에서 오래오래 살아주게. 계속 비는 수밖에. 하지만 복수를 했다고 해서 그 고통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기에 자신의 삶도 마무리해보려 했지만 여정 선배 지옥이 강영천인가요? 3724인가요? 자신의 아들을 지옥에서 꺼내달라는 여정 엄마의 부탁에 이젠 내가 망나니가 되어줄게요. 선배의 1%는 내가 채워줄게요. 말해봐요. 누구부터 죽여줄까요? 혜정의 배신에 졸지에 파혼남이 된 태욱의 엄마는 혜정을 응징한 동은이 고맙고 그 대가로 영천을 지상교도소로 이송되게 만들면서 그곳에는 이미 여정이 의무관으로 임명되어 있었고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로 동은이 참여하고 있었고 동은이에게는 동은의 조력자 현남이 있는 것처럼 일사동 사동도우미 하시죠? 혹시 돈 말고 다른 거로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허락해요? 저한텐 그게 천금이에요. 여정에게도 곧 영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조력자가 생길 듯하고 죽여야죠. 곱게는 말고. 의사시잖아요. 짐승을 구할 거였으면 수의사를 했고 악마를 구할 거면 목사를 했어요. 난 인간만 구해요. 영천의 지옥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마를 심판하기 위해 지상교도소로 출근을 하는 동은과 여정으로 엔딩. 비로소 시간이 흘러가. 소희야, 축하해. 너와 나의 19살을. 파트 2 시작 전에 가장 궁금했던 건 도영은 누구 편에 설까였는데 사실 도영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도영의 가장 큰 미션은 사랑하는 딸 예솔이를 지키는 것이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결국 예솔이 지키기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재준이 떨어질 때 보였던 넥타이와 예솔이와 한국을 떠나는 도영의 넥타이가 같았기에 계속 자신 앞에서 알짱거리며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재준의 엔딩에 도영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녀의 해피엔딩에 제 마음도 안도스럽고 가해자들이 동은이 준비한 복수의 덫에 걸려 동은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들의 파멸이 더욱더 찬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끈끈한 연대감으로 뭉쳐있는 듯 했던 가해자 무리는 자신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물귀신 작전을 펼치면서 절대 혼자는 죽지 않겠다는 각오로 서로를 끌어내리고 그래서인지 판만 깔아줬을 뿐인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에 그걸 보는 시청자인 저로서는 더욱더 짜릿할 수밖에 없고 배우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제 빛을 발할 수 있게 잘 짜여진 극의 구성에 점집의 정체, 동은의 빌라 주인 할머니 그리고 경란의 사연까지 떡밥으로 흘렸던 단서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엔딩으로 치닫는 그 치밀함과 완성도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트 1이 동은과 여정의 스토리였고 파트 2가 동은의 복수였다면 파트 3로 여정의 복수가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진정 하얗게 불태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